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황금 연휴 잘 보내고 오셨죠? 많이들 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셨을 텐데요.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뉴욕 시장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트럼프의 입은 쉬지 않았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지난주 잘 나가던 시장 랠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습니다. 외환 시장도 이에 따라 요동을 쳤습니다. 이 환율,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호재가 될지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FOMC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에 들여다볼 것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관세, 반도체 같은 이슈를 두고도 시장이 긍정, 부정,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복잡 미묘한 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오늘 투자 방안들 모색해보면서 다양한 투자 이야기들, 아이디어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어린이날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우리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상승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현재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수 한번 보시면은 오랜만에 환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떨어지면서 대표적으로 오늘 항공 쪽이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방산 테마가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대체로 좀 보합세가 보여지는데 서비스 품목 쪽 2% 하락 중이고 많은 쪽에서 하락이 좀 보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 수급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가야 할지 오늘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할 거고요. 먼저 11시 2분 구간 김하영 캐스터가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맥 캐스터 김하연입니다. 오전 시황 함께 살펴보실까요? 나흘째 휴장이 지나고 5월의 두 번째 거래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거래일 양지수 모두 상승했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관세 협상 진전 가능성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기술주가 강했는데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중요한 일정이죠. 미국의 FOMC 회의가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이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지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빨간불을 켜며 시작했는데요. 다만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0.66% 오르며 2,576.7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다만 곧바로 내려가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0.25% 하락하며 720.0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메이저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02억 원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1,722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2,267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410억 원 사들이고 기관은 68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홀로 36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후반 스위스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FOMC 회의에 대한 경계심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0시 30분 기준입니다. 오늘 대한항공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까지 내려오면서 항공주가 9%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달러와 항공유로 항공 임차 비용 등을 지불하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일 경우 수혜를 입습니다. 2,900원에 거래되며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또 원화 강세에 면세점주 그리고 은행주가도 장초반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로켓도 장초반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용기업 유지보수 사업협력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은 미 국방부가 아시아 지역 내 MRO 파트너 확보를 위해 최근 국내 주요 항공 또 방산업체를 잇따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4% 가까이 상승하며 22,600원에 막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사호 면세점 업계 1위인 JTC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 방문하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전일 대비 6.43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6,000원대에 가까운 가격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채권 원전 제동에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체코 법원이 프랑스 측의 반발에 한수원과 체코 간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서명 제약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장 초반 주요 원전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2.53% 하락하며 2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HD현대중공업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캐나다 잠수함 공동 입찰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현대중공업과 한오션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 방산업체들이 원팀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2.08% 상승하며 41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한독입니다. 한독은 레졸루트의 FDA 혁신 치료제 지정 소식에 19% 이상 상승 중인데요. 레졸루트는 한독의 미국 관계사로 종양 저혈당 치료제 후보 물질을 HD에서 혁신 치료제로 지정됐다고 밝히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18.17%나 오르며 13,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세부 실적 발표에 메모리 부분의 턴어라운드를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컨퍼런스 콜 이후 약세를 보이면서 2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0.83% 상승하며 53,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투자 소식에 오름세 보여왔습니다. 미 엔디니아주 HBM 패키징 공장이 시의회 건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전해졌는데요. 그대게 오늘 오전 2.45% 상승하며 19만 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약바이오주 어떤 흐름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49% 하락하며 105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왔는데 오늘은 1.1% 내려가며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입니다. 알테오존과 HBL 같은 제약바이오주들 전거래일에는 모두 강세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정책 때문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0.84% 하락하며 3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한산하면 로봇주가 오르는 걸까요?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르며 2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시황의 김하연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맥 한번 짚어보시죠.
네, 김하영 캐스터와 함께 오전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맥스마스터와 함께 시장 들여다보면서 자세한 투자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마스터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단이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뭐 FOMC 앞두고 한산한 분위기도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 시장 종목들 참 치열하거든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차피 이제 뭐 FOMC 이제 내일 새벽에 좀 발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이제 그 금리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뭐 실질적으로 우리 증시나 이런 부분들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 조금 좀 이제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자체가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강하게 좀 이제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연휴간 미증시의 전강 후약 장세들 연휴간에 일단 미증시가 상승을 했다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이제 다시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다시금 우리 증시가 방향성을 좀 잡아가면서 방향성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달러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대만 달러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 급등세가 뭐 전례 없는 움직임입니다. 시장 좀 어떻게 들여봐야 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대만 달러 강세로 인해서 우리 원화가 이제 또다시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시아 통화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대만 원화가 그 대만 달러 자체가 이제 강세가 된 이유는 일단은 이제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죠. 첫 번째는 미중 협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이제 동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 그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대만과 미국 관세 협상, 예, 관세 협상이 조금 이제 진전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대만 달러가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뭐 미국의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있죠.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달러화가 약세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시각 이런 부분들이 좀 전해지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대만의 이제 보험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TSMC TSMC의 이제 이런 기업들의 환해지 가능성, 이런 이제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대만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원인들이 많다라는 거는 결국 뚜렷한 어떤 이슈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뭔가 갑자기 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원인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면서 좀 대응을 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속성으로 조금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대만 달러가 실질적으로 이제 강세가 지속이 되는지 여부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 달러 환율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강세에도 지속적인 흐름을 좀 나타내 줄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런 이제 시장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 달러 강세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일 때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여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움직임이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대만 달러 살펴봤는데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뭐 1,380원대로 오늘 출발하면서 6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의 유입 이쪽 수급 관련해서는 좀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좀 체크를 하면서 어떤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일단 원화 강세로 좀 나타나면서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좀 보여주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또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세를 그럼 지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원화 강세 그리고 원 달러 이제 하락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수급이 좀 들어와 줄 때 어느 정도 이제 매수 물량 쉽게 말해서 사는 금액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 국내 시장도 이제 반등이 좀 시작이 되게 되겠죠.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조금 들어는 와 주지만은 그렇게 뭐 좀 이제 쉬운 그런 움직임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휴간 있었던 뭐 이제 의약품 관세라든지 이런 이제 노이즈로 인해서 뭐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는 뭐 상승을 조금 하더라도 코스닥은 조금 더 약세를 보이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우리 시장 좀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듯 하더니 10시 반을 좀 기점으로 또 주가 하락을 좀 이제 하락 패턴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오늘도 어떠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보여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어차피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일단은 뭐 코스닥은 약보합권 물론 이제 밑꼬리가 달리는 이런 파란 음봉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등장을 했지만은 자 이게 이제 밑꼬리를 달리면서 위로 올라가 주면서 이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뭐 방향성이 딱히 보이지 못하고 어떤 이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장세가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결국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해 가야 된다 하지만은 쉽게 시장을 이끌어 가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우리가 뭐 대선이라든지 우리가 큰 정치 이벤트들도 좀 남아 있잖아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눈치 보기 양세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이제 4월 달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5월 달 FOMC 이후에 5월 FOMC 이후에 시장이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 좀 유연하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FOMC 이후를 좀 지켜보자 이런 전략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수급 쪽으로도 좀 그렇고 뭐 큰 줄기를 잡기도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면 항공 쪽, 우주항공 이쪽이 좀 힘을 받아가는 양상인데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오늘장 특징 섹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장 뭐 특징주나 특징 섹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지금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은 연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좀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뭐 시장이 지금 막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또 마땅히 좋은 종목이 없는 것 같고 아니면은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갭상승을 시켜낸 난 뒤에 그다음 또 빠지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 항공 관련주들 일단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수혜주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들이 이제 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음료 종목들 식료품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원 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특히나 항공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에어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제주항공 이렇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일단은 큰 쉽게 말해서 이제 달러 부채가 좀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 환율이 비쌀 때 그렇게 빚을 많이 내놨는데 원화가 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빚을 갚을 가격이 작아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말하면은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수출 국가잖아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솔직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뭐 조선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달러로 결제를 한단 말이죠. 달러로 결제를 할 건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원화가 강세가 돼 버리면은 똑같은 100달러를 팔았을 때 그 가치 자체가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내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달러의
빚이 많은, 쉽게 말해서 달러 부채가 많은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가 좀 이슈를 조금 더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조선 관련주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뉴스를 좀 띄워드릴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조선 산업 전반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게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조선 3사가 수익성이 대폭 개선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분기 올해 1분기에만 1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트럼프의 우리가 K 조선을 향한 러브레터라든지 러브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은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착각을 하시는 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매수하려고 한다면, 오늘 항공주가 괜찮아 보이니까 오늘 항공주를 매수를 하려고 한다. 자, 이미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의 힘을 보이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면서 저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종목들 미리 안 사놓고 있다가 오늘 시장에서 반짝하니까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수를 하시면은 우리가 밑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보다는 지금 당연히 불리한 위치겠죠. 당연히 불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매매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이런 소리 하면은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오히려 우리는 원전주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시면 갭 하락을 했죠, 많이. 오늘 장 시작부터 갭을 9% 하락을 시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3%대, 4%대 정도 하락으로 지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갭 하락, 거의 10%에 가까운 갭 하락을 만들었다가 지금 거의 5%, 6% 회복을 하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오히려 이런 자리, 저점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뭐 물론 이제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잠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제가 저번에 뭐 하나오션 블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도 기업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산업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셨을 때는 지금 당장 원전이 체코에서 뭐 이제 서명이 또 갑자기 막혀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거 악재가 아니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이 유럽 시장에서 그 프랑스가 이렇게 막 견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가 체코에서 체코 정부에서 이제 협력을 받던 그런 부분들을 움직임을 좀 봤을 때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 우리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이미 된 상황인데 왜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뭐 항공주라든지 이런 반짝이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식료품 관련주 아니면 뭐 카지노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말고 차라리 이렇게 오히려 악재를 조금 기회로 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기를 조금 기회를 삼는 그런 매매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고, 조금 짧은 기간 내에 여러분들 계좌가 이제 복리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계좌로 변경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악재인 원전 관련을 좀 우리가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는다.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뭐 G2파워라든지 아니면 우진엔텍 원전주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다 마이너스예요. 기본적으로 왜냐? 거의 10% 가까운 갭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지금 그런 마이너스 상태에서 출발을 했지만 양복으로 계속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회복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조금 프랑스가 견제가 들어오고 이래도 쉽게 말해서 5월 달 내에 이제 결판이 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견제는 잠시간의 그런 악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오히려 우리 일단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수급이나 이런 거를 쫓아서 매매를 하다 보면 항상 손실을 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오히려 빠졌을 때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담아가시면은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좀 가지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에서는 우리가 원전 관련주도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좀 저렴할 때 조금 준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징 섹터 좀 살펴봤는데 조선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전망 또 제시를 해주셨고 원전 뭐 채코발 악재가 당장 있기는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 보유자들에게는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맥스마스터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수요일에서 우리 방송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블루 엠텍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후 힘을 좀 받는 양상이었습니다. 현재 흐름 어떤지 어떻게 투자 이어가면 좋을지 아이디어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아, 네, 마스터님. 블렌텍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수요일 방송에서 좀 지켜보다가 가격대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요거 바로 좀 전략 잡아 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도시만 안에서 전략 좀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요거를 16,300원 정도에 매수 타점이 정말 괜찮아 보인다, 정말 괜찮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렇게 타점을 잡아 드린 이후에는 솔직히 요 가격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매수가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물론 이제 등락은 있었죠. 등락은 있었는데 요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이제 윗꼬리 달고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또다시 조금 밀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윗꼬리 달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대장주로 보자면은 이제 인벤티지랩이 있죠. 인벤티지랩도 오늘 지금 이제 현재 가격으로 한 14% 가까운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에 대한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제 오늘 호재거리 이슈도 지금 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시장 좀 이끌어가는 시장이 없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테마라든지 이렇게 상승을 시킬 만한 그런 이제 지속성이 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오늘 뭐 급등 뭐 급등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상승을 보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은 그런 움직임 내에서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으면 목요일 우리가 휴장이었고요. 맞죠? 목요일 휴장이었고 금요일 시장 그리고 우리가 연휴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시장. 그렇게 해서 우리가 3거래일 보유하면은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10% 정도는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테마군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저렴한 가격에서 조금 눌리는 가격대에서 잡으면은 그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높아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꾸준한 매매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나 이런 부분들 있죠. 제가 이제 뭐 아까도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원전 관련해서 뭐 물려 계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지금 뭐 포트폴리오에 원전 관련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통신망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제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를 조금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하단에 QR코드 찍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면은 제가 요런 이제 달콤한 수익까지도 볼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 엠텍 짚어봤는데요. 맥스마스터님, 뭐 지난 금요일 우리 방송에서도 이 큐브 엔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연휴가 길어서 이 연휴 기간이 지나고 좀 전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영화 산업 관세 이슈 있거든요. 이 종목 지금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일정 제가 보고 있는 가격대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가격대까지 조금 눌려주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유리한 가격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제가 일단 뭐 연휴가 길어지고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지 모르기에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어차피 영화 관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악재로 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겠죠. 예,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뭐 한한령 해제라든지 엔터주들 좀 전반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셨을 때 뭐 이 기업의 가치라든지 뭐 매출 창출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원하는 가격대, 특히나 이런 가격대 지금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보셔도 이제 과거에 좀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뭐 매수 타점으로는 충분히 좀 이제 참고해 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요게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는 상승을 할 때도 이런 저항선으로 조금 걸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가격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가격대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빠져주는 게 좋아요. 빠져주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아까 뭐 어떤 이슈를 또 보니까 우리가 뭐 오징어 게임 또 6월 달에 이제 개봉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종목들 관련주도 보시면 보통 한 2-3주 전에 이렇게 막 움직여 주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엔터 관련들, 그리고 뭐 OTT 관련해서 아니면 뭐 배급사라든지 이런 이제 산업군들에게는 단기적인 수급이 좀 몰려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런 엔터주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우리가 지난주에 보시면은 뭐 CCTV 그 매체에서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뭐 그런 이슈는 없다. 뭐 콘서트 개최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과 중국, 미중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고 난 뒤에는 점진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해령을 기대해 볼 만하다. 해제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자, 이런 가격대에서 우리가 굳이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쫓아서 들어갈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까지만 조금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좀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때 다시금 우리가 안전한 자리에서 크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가격대라든지 차트 기술적인 부분들, 요런 자리들 굉장히 괜찮은 자리들에 좀 도달을 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가를 좀 잡아 보자라는 거거든요. 자, 요런 부분들 제가 뭐 엔터주 진짜 이제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요런 종목들도 뭐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은 QR코드 찍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별 전략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중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이쪽 통해서 많은 입장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좀 뭐 맥스 마스터님 오늘 월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내 계좌에 좀 비타민이 돼줄 만한 종목이 있을까? 오늘장에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원전 테마를 조금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눌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 어차피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한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았던 이제 원전 관련주들, 이게 지속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금 지극히 낮은 상황에서 오히려 좀 갭을 많이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이 우진현택이 그래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격대 보시면은 자,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가격대 여기 사이에서 뭐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지도 않지만은 이 가격대 안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움직여 주고 있고, 하단 지지력은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죠. 상장을 하고 났을 때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을 했던 구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점을 형성하고 조금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가격대를 보시면은 이 가격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00원 가격대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자, 요런 가격대 지금 오늘 개파락하면서 오늘 이제 양봉으로 지금 움직여 주고 있지만은 개파락하면서 오히려 이런 근처 가격대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가격대 이 오진엔텍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15,000원에서 20,000원대는 우리가
매수가 계속 가능한 물량들을 조금 매집을 해갈 수 있는 매수 밴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런 가격대에서 지금 특히나 오늘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서 절반 정도 이하 가격으로 내려왔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시면은 15,000원에서 2만 원 하면은 우리가 중간 가격을 잡아보자라고 하면은 17,500원 정도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오히려 오늘 개파락을 좀 시키면서 가격대가 그 이하로 좀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단 말이죠. 출발했기 때문에 요런 가격대에서는 여러분들 평균 단가를 우리가 17,500원 정도 요렇게 좀 잡아가면 괜찮은데, 지금 오늘 같은 가격대는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진엔텍 이런 종목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지금 시장이 또 어차피 또 빠지는 오히려 이제 계속 조금 이제 하락을 시켜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물론 이게 또 12시 지나서 또 1시 돼서 어떤 이제 수급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지금 당장에는 10시 반에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 주가가 다시 밀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좀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증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여러분들 요런 그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더 자세한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쪽에서 우진 엠텍 좀 유망하게 꼽아 주셨는데 박스권 움직임 보입니다.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원전에 대한 채코발 악재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제약 쪽 오늘 관세 이슈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바라봐야 할지, 이쪽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주실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었죠.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눌림이 들어오는 건 좀 당연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이제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를 이제 2주 내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대한 이제 경계심을 좀 심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서 관세를 좀 매기겠다. 뭐 대중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매기겠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좀 심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예방 접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는 영향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관세 관련해서 아니면 이제 의약품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종목을 나는 뭐 이름도 모르는 어떤 종목, 그리고 뭐 임상 실험을 한다. 이런 부분들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 그냥 기대감에 의존했으면은 그런 기대감으로만 끝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업종도 충분히 저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은 조금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지금 어차피 단기적으로 좀 눌리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지금 발목을 잡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그런 이제 악재 해소라든지 오히려 관세가 발표가 되고 난 뒤에는 다시금 상승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제일 처음 시행을 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전반적인 증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보셨을 때는 지금 제약 바이오 단기적으로 눌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 단기적으로 눌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알테오젠 기준으로 해서는 42만 5천 원 이상에서 잡으신 분들, 그리고 상승을 할 때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이 지금 많이 눌렸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기회를 보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최적의 좀 기회가 아닌가. 오히려 더 저렴하게 좋은 종목들을 매수를 해 갈 수 있는 매수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지금 당장 눌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전략들까지 챙겨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반도체에 관한 질문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심을 좀 잘 잡고 나갈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지난 방송에서 이제 맥스마스터님께서 반도체 쌀 때 모아가자 이런 전략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같은 반도체 속에서도 좀 종목별로 흐름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보시면 계속해서 오늘도 외국인들 팔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아직 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속에서도 이렇게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뉘는 양상인데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제가 뭐 저번에도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이 가격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55,000원 가격대 위아래에서 계속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자, 요런 가격대에서 지금 삼성전자 뭐 당연히 아쉽겠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면은 굉장히 아쉬운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 조금 재미있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죠? 제가 이제 또 단기적으로 좀 재밌을 종목을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도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등락이 조금 더 생기는 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맞춤형 전략을 좀 가져가시기에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제 전달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 두 종목만 딱 볼게요. 두 종목만 딱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금처럼 계속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에서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이 급락도 아니죠, 여러분들 솔직히. 이 하락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락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뭐 0. 몇 프로 올랐다가 뭐 몇 프로 빠졌다가 이게 뭐 삼성전자가 우리가 하루에 뭐 10%씩 이런 움직이면은 굉장히 조금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반이 될 수 있지만은 어차피 하루에 움직여봤자 하루 상승과 제한이 조금 기본적으로 좀 제한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모아가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트의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점이라든지 고점이 어느 정도 명확한 그런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지금 오늘 19만 1,000원 가격대를 지금 현재 가격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괜찮은 가격대라고 하면 오히려 이 20만 원을 돌파를 할 때, 돌파를 하는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쫓아가셔도 별로 늦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충분히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모아가면서 좀 적금처럼 그렇게 모아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히려 이 두 종목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괜찮은 종목들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적정 주가 그리고 적절한 시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단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쉽게 급등락을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도 오히려 지금 시장 자체에서 가격이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제가 또 오늘 추가적으로 동신망에 입장하시는 분들께 따로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들 보유하고 싶다. 반도체에서 내가 좀 종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맥스마스터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스마스터님과 함께하면서 오늘장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그 안에서 유망한 종목들까지 찾아봤는데요. 장중에도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들 모으고 투자 전략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통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 통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시 44분 구간입니다. 김하영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ML 캐스터 김아연입니다. 오전 시황 살펴보실까요? 나흘째 휴장이 지나며 5월의 두 번째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전거래일은 양지수 모두 상승했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관세 협상 진전 가능성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술주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중요한 일정이죠.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영향이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빨간불을 켜며 출발했는데요. 다만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0.34% 오르며 2568.43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지만 바로 하락 전환했는데요. 0.55% 하락하며 717.9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후반 스위스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지수를 위축시킨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메이저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44억 원 사들이고 기관은 1,769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홀로 2,321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391억 원, 기관은 30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524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는데 오늘 또 이 흐름 이어갈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까지 내려오면서 항공주가 9%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달러로 항공료와 항공 임차 비용 등을 지불하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일 경우 수혜를 입습니다. 2,200, 900원에 거래되면서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에 안착했습니다. 또 원화 강세에 면세점주, 또 은행 주가도 장초반 상승했습니다. 현대로캠도 장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용기의 유지보수 사업 협력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번 상승은 미국 국방부가 아시아 지역 내 MRO 파트너 확보를 위해 최근 국내 주요 항공 또 방산업체를 잇따라 방문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4% 가까이 상승하며 26,000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또 일본의 사업 면세점 업계 1위인 JTC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에 방문하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전거래일 6.43% 이상 오르며 6,000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아연이었습니다. 8일 새벽 예정된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시장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방향성보다는 종목별 장세에 집중을 하면서 내일도 11시 경제맥 통해서 많은 투자 정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